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디퍼런스 이퀘이션이에요. 디퍼런스 이퀘이션은 우리가 설명하기를 그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표현된 것을 하드웨어로도 구현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로도 구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갈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그 대표 선수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산을 위해서는 디퍼런스 이퀘이션도 잘 사용하지만 임펄스 리스폰스도 사용을 하죠. 임펄스 리스폰스를 알기만 하면 출력은 입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컨볼루션 썸으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두 가지만 있냐? 아니에요. 무지 많아요. 방법이 많은데 요 두 가지 방법에 우리는 주로 그 초점을 맞춰서 할 테고, 오늘은 이제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예요. 결국 이제 요거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거하고 이건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 임펄스 리스폰스를 두 가지로 구별하라 그러면, 임펄스 리스폰스에는 그 finite duration impulse response인 FIR이 있고 infinite duration IIR이 있는데, finite duration일 때는 뭐 굳이 뭐 이렇게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안 가도 되죠. 왜냐하면 finite duration이니까 뭐 컨버전 썸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IIR일 때는 인피니트 듀레이션 임펄스 리스폰스일 때는 당연히 일로 가야죠. 당연히 저거 가지고 구현하면 간단한데 이거 가지고 컨버전 썸을 한다는 건 그거는 그 말하자면 이제 무모한 짓이란 말이에요. 그런 구조인데, 일반적으로 차분 방정식이라고 말하는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저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저거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yn 플러스 a1의 yn-1 플러스 a2의 yn-2는 b1의 xn 플러스 b2의 xn-1 뭐 이 정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면 입력의 과거 입력도 사용하고 출력에도 과거의 출력뿐만 아니라 대과거의 출력조차도 일정 부분 사용해서 이걸 피드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구하게 되면 요 IIR도 이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구현이 되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거 봤다고요.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봤다고요. 그렇게 된 것을 이제 이거라면 이제 목표는 이겁니다. 첫 번째 목표는 그렇다면 이것에 의해서 y는 뭐고, 두 번째 이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임펄스 리스폰스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으면 임펄스 리스폰스는 뭐지? 요걸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런 식이 있을 때 여기다가 무엇이 있어야 이걸 풀 수 있냐 하면 사실은 이렇게 갈 수 있죠. 이 xn이라는 입력이 주어지면 출력을 구한다 이렇게도 갈 수 있지만, 입력에는 두 가지 입력이 있어요. 두 가지 입력이라는 것은 어떤 입력이냐면, 첫 번째 입력이 그냥 이것도 입력일 수 있거든요. stored energy라는 것이 입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회로 소자를 배우면서 배웠듯이 캐패시터하고 인덕터 내에 에너지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회로가 구동되지요. 그런 입력이 있을 수도 있고, 진짜 입력이 있다고요. 진짜 입력, 그냥 XN 이거.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고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저건 스토어드 에너지예요. 스토어드 에너지가 과거의 출력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쓴 거예요. 이니셜 컨디션즈 이렇게 쓴 거예요. 이니셜 컨디션스는 뭐냐면 스토어드 에너지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입력이 두 종류가 있다. 스토어드 에너지가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요거 말할 때는 우리 보통 스토어드 에너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말하면 스토어드 에너지 말고 그냥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디퍼런스 이퀘이션은 스토어드 에너지도 사용할 수가 있고 고려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거보다 세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스토어드 에너지가 이니셜 컨디션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
그랬을 때 우린 이것을 구하는 이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 용어 중에 첫 번째 용어가 뭐냐 그러면 저기 나온 대로 일반해 이랬어요. 일반해라는 것은 그냥 yn 이거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yn 이거 자체인데 이 일반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 하면 첫 번째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을까? 일반해 다음에 프린트물에 여러분의 프린트물에 하도 그 용어들이 자꾸 바뀌고 그래서 나도 순간적으로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뭐예요? 균일해. 오케이, 균일해. 영어로는 분명한데 homogeneous solution 균일해. YHN 여기다 첨자 아래 첨자 H를 썼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특수해 그랬죠? 특수해 YP라고 써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 먼저 구하고 이거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반해를 구하는데 어쨌든 우리 해라고 그러면 요것이니까 이런 얘기예요. 일반해라는 것은 요거 구하고 그리고 요거 구해서 거기다가 이니셜 컨디션을 대입해서 구한 걸 일반해라고 그런다. 최종해란 말이에요. 최종해. 그러면 왜 이렇게 가느냐? 그랬을 때 균일해는 어떤 의미냐 하면 여기는 no input이에요. 인풋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인풋이 없어도 시스템이 구동될 수 있잖아요. 그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스토어드 에너지에 하면 당분간 출력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구동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면 인풋이 없어도 구동될 수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2차라고 그러면 알파 1의 n승 플러스 C2 알파 2의 n승 뭐 더 이상 갈 수 있겠습니다만 2차라고 그냥 생각하자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균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요 미정 개수가 그대로 남아있는 걸 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특수에는 말 그대로 특수해요. 특수값이에요. 특정한 값에 여기는 미지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미지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서 온 미지수 그걸 요 이니셜 컨디션에 의해서 결정해줘서 더 이상 미지수가 없는 출력으로 나타난 걸 일반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일반해를 구하는 거예요. 일반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균일을 먼저 구해야 되고 그리고 특수해도 구해야 되고 거기다 이니셜 컨디션을 대입해서 구해야 된다. 그러면 스토어드 에너지는 요걸로 설명이 되는 거고 요거는 들어온 입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뭐냐면 여기는 입력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입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그러니까 스토어드 에너지와 들어온 입력에 의해서 구동된 일반해가 이것이다 라는 것으로 가겠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Y에는 우리의 관심사는 이겁니다. 현재라는 시간 이후에 일어나는 그 출력이라는 개념으로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구하는 것이다. 자, 그럼 균일에는 어떻게 구하느냐 했을 때 균일에는 no input이라고 했습니다. 저기다 써놨어요. no input. 그랬으니까 요 식이 있다면 요게 일반적인 그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요걸 몽땅 다 제로로 하는 거예요. 요걸 몽땅 다 제로 하면 여기는 제로가 돼버렸어요. 그럼 제로가 돼버렸으면 그것을 만족하는 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균일해라는 것은 요걸 만족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족해야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너무 그 일반화로 가지 말고 2차 방정식으로 가봅시다. 이게 2차거든요. 2차 차등 방정식이에요. 2차 디퍼런스 이퀘이션인데 요것을 가지고서 요걸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식에 의하면 이런 식의 2차니까 y 호모지니어스 플러스 A1의 y 호모지니어스 n-1 플러스 A2의 y 호모지니어스 n-2가 이쪽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변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0 노 인풋이니까 0 이걸 만족하는 이걸 구한다 그런 얘기. 이걸 구하게 되면
자, 봅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것을 그거보다 과거의 값을 이용하고 대과거의 값을 이용해서 그것을 조합을 해서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Y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알파의 n승일 때만 그것이 가능해요. 신화 시스템 여러분 배우면서 이때는 이제 알파의 n승이 아니라 결국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알파의 n의 알파승 아마 이랬든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때 뭘 썼는데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그냥 갑시다.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Y 호모지니어스라는 것은 쉽게 결정이 되겠죠. 뭐라고요? 알파의 n-1 그리고 Y 호모지니어스 n-2는 뭐라고요? 알파의 n-2승. 그러면 조합을 한번 해볼까요? 조합을 한번 해보면 갖다 대입을 해버리면 이거는 알파의 n승이고 요거요. 그 다음에 요거는 A1의 알파의 n-1승이고요. 그리고 이건 A2의 알파의 n-2승이라면 이게 0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0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죠? 네.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만 이게 유일하게 0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다른 형태는 안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요걸 알파의 n-2로 묶어보자고요. 알파의 n-2로 묶어보면 여기는 뭐가 남았습니까? 알파의 제곱 남죠. 그리고 여기는요 플러스 A1의 알파가 남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남았어요? A2가 남았죠. 그럼 이게 0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있죠. 이건 0이 안 돼요. 죽어도 0이 안 돼요. 그러나 요거는 0이 되죠. 그럼 이걸 0으로 하는 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2차 방정식 그러잖아요. 2차 방정식 푸는 거예요. 결국은 2차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푸는 건 2차 방정식을 푸는 것이다 해서 그때 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뭘로 놓느냐라고 했을 때 자 봅시다. 결국 요걸 구하는 것인데 요렇게 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파의 n승 책에는 이걸 갖다 이렇게 했어요. Let Y 호모지니어스를 C의 알파의 n승 이랬습니다만은 이렇게 놓든지 또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2차니까 C1의 알파1의 n승 플러스 C2의 알파2의 n승 이렇게 놓든지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해 봅시다. 요거예요? 어느 거요? 요거가. 첫 번째 거요. 그렇죠. 이렇게 논다고 할지라도 결국 여기서 구하는 근은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두 개를 가지고서 요렇게 쓰면 안 되겠어요? 되잖아요. 그렇게 가면 되죠. 그러니까 책에는 이거 이렇게 나왔지만 이것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파의 n승이라고 놓고 해서 근을 구해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쓴 게 뭐라고 해? 바로 이거예요. n차라고 그런다면 n개의 근이 나올 테니까 n개의 근이 나왔을 때는 C1 알파1의 n승에서부터 Cn 알파 n의 n승이라고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균일을 구하자 이런 얘기. 그랬을 때 자 다시 설명 들어갑니다.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알파의 n승. 윤겸아 이거 말고 다른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저거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디퍼런스 이퀘이션 우리가 이산 신호 시스템을 다룰 때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풀 수 있는 균일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뿐이 없다. 알파 n승뿐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릴 턱도 없고 다른 거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걸 대해서 푼다라는 거죠. 우리 책에는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균일회를 풀 때 여기다가 no input 이렇게 썼잖아요. no input. 이걸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제로 인풋 이렇게 말을 해요. 일부러 제로 인풋이라고 안 쓴 이유는 이겁니다. 제로 인풋이라는 말로 쓰고 여기다가 리스폰스 하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소스가 몇 개 있다고 그랬냐면 2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스토어드 에너지가 있고 진짜 입력이 있고 입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풋 x 오브 n이라는 게 있어요.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로 인풋 리스폰스라는 건 뭘 뜻하겠습니까? 윤겸이. 빨리 설명해 보세요. 그냥 뭐 이렇게 말하면 다 전달되는 거예요? 제로 인풋 리스폰스라는 건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스토어드 에너지에 의해서만 구동되는 결과, 그런 의미죠. 답답해서 내가 직접 지금 2번째로 가려고 했어요, 윤겸이가? 좋은 친구들이야. 하여튼간 스토어드 에너지에 의해서만 리스폰스라는 건 이거는 결과를 말하는 거니까, 그잖아요. 결과를 말하는 거니까 스토어드 에너지에 의해서 구동된 그 결과라는 것으로 제로 인풋 리스폰스라고 말을 하니까, 그 제로 인풋 리스폰스는 뭘 갖고 구하겠어요? 균일해 갖고 구하겠어요? 아직 배우지 않았으면 특수해 갖고 구하겠어요? 요거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균일해 갖고 구하는데, 균일해는 딱 여기까지, 즉 미정계수를 가지고 있는 채가 균일해예요. 우리가 지금 일반해를 구할 때는 균일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다른 데서 혹시라도 제로 인풋 리스폰스를 구하라 그러면 균일해를 가지고 스토어드 에너지만에 의해서 요 C1, C2를 결정해 준 것을 우리는 제로 인풋 리스폰스라고 한다고요. 그 차이를 알겠어요? 균일해는 아직도 계수가 살아남아 있는 거, 계수가 밝혀지지 않은 거, 그건 마지막에 밝혀질 것이니까. 그러나 중간 과정으로서 이제 물어본단 말입니다. 이렇게 인풋이 있지만 인풋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스토어드 에너지만으로 구동된 출력만을 말하셔야 한다면 그것은 뭘 구하라 그런 얘기냐면 제로 인풋 리스폰스를 구하는 것으로서, 제로 인풋 리스폰스라는 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다가 그 이니셜 컨디션 있잖아요. 이니셜 컨디션을 갖다 대입하면 또 다른 출력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구하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죠. 시험에는 안 낼 거예요.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책에서는 이거 가지고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으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이해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일해라는 것을 설명을 했고, 결국 균일해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봤던 요거요. 결국은 요렇게 된 식이 있는데 요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특성 방정식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왜냐하면 알파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그것을 풀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아니라 그것을 이제 해석해내는 데는 좀 이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실근이라고 그런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저식을 사용하면 되죠. 요걸 그냥 사용하면 돼요. 근데 이게 중근일 수도 있잖아요. 알파는 하나뿐이 없어요. 그럴 때 알파는 하나뿐이 없으니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게 아마도 이럴 건데 C에다가 알파 1의 n승 이러고 이제 손 놓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근데 알파 1뿐이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파 1뿐이 모르는데. 그러니까 알파 1뿐이 모른다는 것은 요거 이제 지웁시다. 요거 지우고 결국 이것을 구했는데 여기서 중근이 나왔단 말이에요. 알파는 알파 1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알파는 알파 1하고 알파 2가 나오면 균일에 구하는 거는 쉽잖아요. C1 알파 1에 n 플러스 C2 알파 2에 n 이러면 되는데 이거 하나뿐이 안 나왔어요. 그럼
어쩔 거냐고요. 이처럼 아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고 y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0이다 그러고 말 거예요. y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0을 이거 만족할까요? 네? 만족하죠. 0 집어넣으면 만족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네?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알파1이 중군이라면 더블 루시라고 그러면 그 앞에다 뭘 써주는 거냐 하면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y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지금 알파 1분이 못 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알파 1분이 못 구했다 그러면 C1 알파 1의 n승하고 C2n의 알파 C2n의 알파 1의 n승 이러면 요거하고 요거가 독립적인 그런 균일애를 구성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3차인데 3중근이다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C1 알파 1의 n승 플러스 C2 n의 알파 1의 n승 플러스 C3 n의 제곱의 알파 1의 n승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저것처럼 n차라고 그러면 2중근짜리도 있고 3중근짜리도 있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각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 사용 안 하고 윤겸이처럼 이렇게 하면 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개짜리 세대, 세 개짜리 6대, 그럼 이제 합이 9대 뭐 이렇게 될 텐데 어쨌든 요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중군인 경우에는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요건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뭘 확인하냐면 여기다가 YHN이 이거라고 그런다면 여기다 집어넣을 때는 n-를 대입할 거 아니에요. 여기다 대입할 때는 n-를 대입하겠죠. 그것을 각각 대입해서 여기다 해보면 그럼 이게 0이 되게 돼 있어요. 거꾸로 알파1, 알파2가 나왔는데 여기다가 한 근이 하나 더 있다고 그렇게 우기일 수도 있죠. 어떻게 우겨요? 알파1의 n승만 있는 게 아니라 n의 알파1의 n승도 여기 중군일 때 사용했으니까 요것도 있는 게 아니냐 하고 알파2의 n승 이거 3개 사용해서 균일애를 또 구성을 해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이건 반드시 0이 안 돼요. 그 얘기는 이게 균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중근이 나왔을 때는 이것도 근이고 이것도 근이라는 게 증명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군일 때는 그것까지 고려하는 거 그건 우리가 안 다루겠지만 그것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 대한 것은 제로 인풋 리스폰스까지 설명을 해서 이제 그 균일애는 설명이 됐습니다. 균일애까지 설명이 됐고 균일애는 미정계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입니다. 그다음 가야 될 것은 이제 특수해인데 특수해부터 먼저 설명을 합시다. 특수해인데 특수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특수한 겁니다. 특수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겠지만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폭을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여기 시스템이 있는데 증폭을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거하고 나오는 거가 들어가는 게 이제 이런 것이 있고 여기에 뭐 좀 이제 이렇게 스토어드 에너지가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어서 이만큼이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 이 스토어드 에너지는 그냥 일정 기간 동안에만 그 동작하는데 도움을 줄 거 아닙니까? 이걸로 끝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계속 되는 거잖아요. 입력이 계속되는 거고 이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요. 그러면 여기서 출력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면 저 빨간 것 때문에도 뭐 좀 이렇게 증폭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뭐 하다가 이게 좀 이상하나? 이상해 보여요? 뭐 하여튼간 그러다가 이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걸 트랜지션
unresponse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여기 와서는요, 이걸 steady state response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응답이라는 것이 스테디 스테이시 되기 전까지는 이 순간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잠정적인 구간이 있다고요. 잠정적인 구간에 아직 세틀 다운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트랜지션 리스폰스는 무시하고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폰스가 뭐냐라고 묻는 것이 특수해라는 개념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뭐라고 여기다 표현했냐 하면 n이 충분히 클 때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지션 리스폰스 동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건 관심이 없다. 그건 나중에 이니셜 컨디션을 가지고 해결이 될 것이고, 이렇게 돼서 그냥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스테디 스테이트 계속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견고한 응답을 보이는 부분이 뭔지를 알 수 있다면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하냐 면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원래 이걸 가지고 이제 구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구했을 때 입력수가 1이라는 건 뭘 뜻하냐면 바로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걸 말한다 그러면 un이다 그러면 출력은 이런 모습이 될 거 뻔하잖아요. 그게 증폭이 된다고 그래도 어느 순간은 이렇게 될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몇 배로 증폭이 됐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넣냐면 그 디퍼런스 이퀘이션에다가 특수의 형태를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A배만큼 증폭이 됐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푸는 거죠. 그 다음에 n일 때는 an 플러스 b라고 가정하고 n제곱일 때는 2차로 가정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있는데 코사인 있을 때는 코사인 사인 둘 다 가정을 하고, 왜냐하면 코사인 사인은 이게 만약에 코사인 뭐라고 썼네, 코사인 오메가 제로 n이라고 썼는데 이게 이제 n-1로 되면 코사인 오메가 제로 여기에 n-1도 쓰게 되고 1도 쓰게 되고 또는 여기에 n-2도 쓰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게 코사인이지만 요게 사인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코사인 사인을 같이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디퍼런스 이퀘이션에다가 그것을 대입하게 되면 코사인은 사인을 곧 이제 보게 되고, 그게 이제 그 미분에서도 똑같은 현상인데, 그래서 이쪽은 뭐냐 하면 요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형태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것을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고, 제로 인풋 리스폰스를 마감하도록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뭘 하나 더 할 것이냐 하면 제로 스테이트 리스폰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제로 인풋 리스폰스를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제로 인풋 리스폰스 이렇게 쓰고요. 제로 스테이트 리스폰스는 말 그대로 제로 스테이트 이렇게 써서 이렇게 써요. 자, 윤겸이가 이거 아까 제대로 말했는데 누가 도와줘서 제대로 말한 것 같긴 하지만 요거는 뭘까요? 윤겸이 여기 보고. 자, 스토어드 에너지가 있고 인풋이 있어요. 제로 스테이트 리스폰스라는 건 뭘 뜻할까요? 그렇죠. 인풋에 의한 리스폰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스토어드 에너지에 의한 리스폰스가 요게 나왔고 인풋에 의한 리스폰스가 이게 나왔다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이게 뭘까요? 일반해. 그렇죠. 일반해요. 이게 일반해. 근데 우리가 지금 푸는 방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푸는 방법은 일반에 구하고 특수에 구해서 거기다 이니셜 컨디션을 대입하는 건데, 제로 인풋 리스폰스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균일해를 구해서 이미 미리 스토어드 에너지에 해당되는 이니셜 컨디션을 대입해서 푼 것을 우리는 제로 인풋 리스폰스라고 그러고, 요건 또 다르게 풀어야 되겠죠. 요건 입력이 없이, 아니죠, 스토어드 에너지가 없이 입력만에 의해서 구동된 출력, 그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그때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안 쓰일 것 같지만 또 쓰여요.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제로 인풋 리스폰스를 구하는 데에서도
사용이 되고 제로 스테이트 리스폰스를 구하는 데도 사용된다라는 것을 그거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일반에 구하는 방법하고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지 섞이면 안 돼요.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좀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도록 하고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안 했죠? 균일을 구하라. 이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균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3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1번 yn 마이너스 0.2 yn 마이너스 1은 xn이고 그리고 이니셜 컨디션은 y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만 있어요. 근데 지금 구하는 것은요, 뭐만 구하는 것이냐면 3번에 해당되는 균일해만 구하래. 균일해라고 구하는 데에서는 이 정보 다 사용할 거 아닙니다. 여기서 뭐만 사용하는 거냐면 이것만 사용하는 거예요. y 균일해니까 y hn 마이너스 0.2 y hn-1은 0 이것도 사용 안 할 거고 이것도 사용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균일해. 인풋을 사용하는 것, 노 인풋인 것으로 해당되는 균일해가 뭔지라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균일해를 알파의 n승이라고 놓자. 그러면 결정되는 건 딱 하나뿐이 없죠. y 호모지니어스 n-1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알파의 n-1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 식으로부터 알파의 n승 마이너스 0.2에 알파의 n-1승은 0이다 라는 식을 얻어요. 그러면 이것을 묶기를 알파의 n-1로 묶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알파가 남았고 여기는 0.2뿐이 안 남아요. 그게 0이다를 얻습니다. 이거 두 개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르냐?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을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불러도 좋고 전체를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결론은 하나뿐이 없죠. 뭐라고요? 알파는 뭐 해야 된다고? 0.2여야 된다고. 그럼 뭐라고 쓴다고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여기 있는 대로 쓰면 바보예요. 그거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건 풀기 위해서 간단하게 쓴 것이고 여기다는 뭐라고 쓴다? C. 미정계수가 하나 필요하죠.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첨자는 필요 없어요. C에다가 0.2의 n승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에요. 균일해요. 쉽죠? 1차니까 이렇게 시스템이 간단할 리가 없지. 그죠? 두 번째 yn 마이너스 6분의 5 yn 마이너스 1 플러스 6분의 1의 yn 마이너스 2는 xn에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걸 봐야 될 겁니다. y의 마이너스 1은 1이고 y의 마이너스 2는 0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봐요. 여기는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기는 이니셜 컨디션이 하나뿐이 없죠. 이니셜 컨디션이 왜 하나만 있으면 될까요? 1차니까 균일해의 미정계수가 몇 개예요? 하나. 여기는요. 2차니까 균일해의 미정계수 몇 개? 2개. 그거 결정하기 위해서는 2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y-2는 안 주어졌으니까 표시 안 했으니까 0이다. 그딴 거 아니에요. 0이 아닐 수 있어요. 필요가 없어서 표시를 안 한 것뿐이지 여기 0이다 표시한 거는 표시 안 한 거랑 똑같다. 또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건 반드시 0인 거예요. 마이너스 2는요. 그래서 0이다 예요.
어쨌든 그래서 균일해를 이렇게 구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이런 과정을 똑같이 겪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알파의 n-2로 묶여지게 되고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6분의 5에 알파 플러스 6분의 1이니까 이걸 풀면 알파의 n-2에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될 것이 0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알파는 2분의 1하고 3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C1의 알파 C1의 2분의 1의 n승 플러스 C2의 2분의 1의 n승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다시피 0.2 2분의 1 여기 3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값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작아지죠. 0으로 가까이 가겠죠. 그게 스테이블한 시스템을 뜻하는 거예요. 네? 그게 왜냐하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거든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뭐예요? 노 인풋이잖아요. 인풋이 없으면 끝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폰스만 특수에만 남아있는 그것만 있으니까 여기서 얼쩡얼쩡 거리지만 여기 와서는 사라져야 된다 그거예요.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폰스에 가서 살아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는 다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면 그건 시스템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테이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거 이렇잖아요. 이거 인수분해하고 이럴 때 2분의 1, 3분의 1보다는 2, 3 이렇게 나오는 게 더 계산하기 좋잖아요. 그런 문제 안 준다니까요. 그거는 언스테이블한 거니까. 에? 그건 계산을 위한 문제인 거고 이게 실제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균일해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균일해를 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특수해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수해를 구할 때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이래서 이제 일반해를 여기서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일반해를 이렇게 구했어요. 아니 일반해를 구한 게 아니라 균일해를 구했죠. 그러니까 균일해 이게 이제 3번이고 4번에 가서 이제 특수해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것으로 가봅시다. 특수해라는 것은 여기는 균일해는 여기는 노 인풋이라고 그랬습니다. 노 인풋, 인풋 없는 것, 노 인풋인데 특수해는 인풋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봤을 때 그럼 특수해인 경우에 xn이 뭐라고 지금 주어졌냐 하면 xn이 뭐라고 주어졌어요? un 이랬죠. un. 그러면 우리는 y 파티큘러 솔루션을 무엇이라고 가정하냐 하면 a배로 커질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a에 뭐라고 써요? un 이렇게 쓰는 거죠. 그냥 이거 1이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일반을 구할 때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un이라고 안 쓰고 1이라고 써도 되는데 그냥 un이라고 씁시다. 그러면 이 식이 뭘 만족하느냐 그랬을 때 y의 파티큘러라는 것 마이너스 6분의 5의 y의 파티큘러 n-1 플러스 6분의 1의 y의 파티큘러 n-2 이퀄 xn인데 이게 un이래요. un이래요. 그러면 다시 갑니다. n이 충분히 클 때 이건 우리가 쓰는 그 어떤 의미가 스테디 스테이트 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크다라는 전제하에서 시간이 충분히 지나가면 이것도 1이고 그죠?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고 이것도 A이고 이것도 A이고 이것도 A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 마이너스 6분의 5 A 플러스 6분의 1 A니까 좌변을 계산하게 되면 6분의 4이고 6분의 3이 되네. 6분의 3 A 아니 맞나? 계산 잘못한 것 같으네. 6분의 2A 이게 이렇게 되겠네요. 6분의 6에서 5니까 6분의 1 남았고 6분의 2A 좌변이에요. 그게 오른편에 가서는 1 이랬으니까 A는 뭐라고요? A는 3 3배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3배로 확대. 그게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폰스라고.
그걸 특수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흘렀을 때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폰스로서 그거는 이렇게 썼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조차도 아니고 이게 충분히 큰 거니까 어쨌든 un에 뭐 5가 되든 10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된 것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일반회를 구하고 특수회를 구했으니까 우리 전체 아니죠. 자꾸만 일이 뭐 말이 꼬이고 있는데 저건 균일회. 균일회라고 그랬나요? 용어가 뭐였었죠? 자꾸만 잊어버려.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균일회. 이거는 특수회. 그리고 전체는 일반회. 아, 균일회하고 일반회하고 너무 헷갈리고 있어요. 균일회, 일반회. 균일회, 특수회, 일반회. 자, 해서 이제 구한 걸 가지고 한번 결론을 내려봅시다. 해서 지금 구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구했습니다. Y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C1의 2분의 1의 n 플러스 C2의 3분의 1의 n. 아마 이거 거꾸로 썼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다가 파티큘라 솔루션은 3 이렇게 됐어요. 3.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일반회인데 일반의yn인데 yn이라는 것은 C1 2분의 1의 n승 플러스 C2 3분의 1의 n승에다가 플러스 3을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니셜 컨디션을 지금 대입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냐 하면 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 수식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C1 값이 뭐고 C2 값이 뭐냐예요. 맞죠? 근데 알고 있는 거는 뭡니까? 이거잖아요. y가 마이너스 1일 때 요거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1일 때 요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가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인데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갖다 대입해서 C1, C2를 결정하면 돼요, 안 돼요, 용겸아?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되죠. 왜냐하면 요걸 이용해서 결국은 요런 순간이 되는 순간에 출력값이 뭔지를 추적을 해서 여기다 갖다 대입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y0를 구할 수 있습니까? y0를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요 식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y0는 요 식에 의하면 6분의 5의 y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왜냐하면 n 대신에 0을 대입했어요. y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분의 1의 y의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0일 때는 뭐였습니까? 이게 뭐였었냐면 이게 un이랬다고요. un인데 n 대신에 0을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u의 제로예요. 그러면 6분의 5의 이 값 알아요? 주어졌죠? 얼마요? 1이요. 마이너스 6분의 1의 이 값 알아요? 네. 알죠? 0이요. 네? 이 값 알아요? 네. 얼마요? 1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이잖아요. 1. U0는 1이잖아요. 그치, 윤겸아? 네. 그것도 몰라주고. 혼나야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얼마예요? 6분의 5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6분의 11 이런 얘기. 자, 이거 하나만 갖고 안 되죠. 왜냐하면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2개가 필요하니까. 두 번째 식은 y1을 구해야 될 거예요. y1 얼마예요? 6분의 5의 y0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1의 y 마이너스 1에다가 u의 1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자, 그럼 얼마예요? y0가 얼마나 나왔다고요? 6분의 5 곱하기 6분의 11 아까 구했었던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건 얼마예요? 마이너스 6분의 1에 마이너스 1을 얼마라고 그랬어요? 1이라고 그랬죠? 이건 얼마예요? 1이요.
그래서 어떤 값이 나오겠죠. 이 값은 안 구하겠어요? 아마 책에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면 요식을 갖다 여기다 대입하고 요식을 갖다 여기다 대입하면 미지수 두 개를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결정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여러분들 요걸 갖다 여기다 대입하면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요렇게 구하는 걸 순간 까먹은 거예요. 그거 아니고 우리는 관심 있는 게 요거예요. 이건 못 구해요. n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한꺼번에 못 구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그림으로 설명했지만 트랜시션 리스폰스라는 게 있어서 거기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입력이 언제 들어왔냐면 n 이퀄 제로라는 순간에 갑자기 뻥 들어왔거든요. 그럼 그 순간에 입력이 없다가 입력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뭔가 언스테이블한 그런 상태가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구할 때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3차 방정식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뭔가 something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면 그래도 역시 이때는 뭘 구해서 대입해 줘야 된다고요? y0, y1 그리고 또 뭐 y2까지 구해서 계수 결정하는데 사용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전부인데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자, 그래서 차분 방정식 있으면 일반회를 구해야 되는데 일반회 구하는 것은 이렇게 일반회를 구하고 일반회 구했어요. 일반회를 구하는 것이 보다시피 여기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여기 있고 파티큘러 솔루션이 있고 그래서 y0, y1을 구해서 원래식으로부터 구해서 그 식을 갖다가 여기다가 갖다 대입해서 C1, C2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서 이게 일반회다. 여기서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는 게 요거 안 구하고 y-1, y- 그대로 대입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거 100% 거짓말입니다.